시작하기 전에 썰을 좀 풀자면 어떻게 섭외가 됐냐면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이용주 씨죠? 그러죠. 네. 저기 TV조선인데요. 그래서 좀 벙쪘지. TV조선? 북한인가? 시작해요.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Let's get it. 김정은의 체제 유지를 위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차 남북 정상회담 국회 비준 하실 겁니까? 그거는 판문점 선언으로는 하실 건가요? 안 하실 건가요? 한반도 비핵화와 급변하는 국제 정세 그 뜨거운 논의를 지금 무슨 시작합니다. 소리 하는 거야, 용재야? 왜 이렇게 나댔어? TV조선 특별기획 야, 토론 이렇게 사람이 많은 데에서 내가 대한민국 토론을 하고 말이야. 2030에게 길을 묻다. 진짜. 그 어느 여러분, 제가 때보다 털리진 한반도의 않았어요. 미래에 전 관심이 확실합니다. 고조된 제가 상황에서 털린 적은 없어요. TV조선에서는 털리게 한반도의 편집되는 미래를 거 아니야? 책임질 이 2030 네. 세대들에게 나야. TV로 나보는 거 아직도 적응이 안 돼. 마련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진짜. 오늘은 특별히 이 스튜디오에 20대에서 30대 대한민국 청년 세대들을 모셨습니다. 송영길 의원, 나경원 의원. 사선이야, 둘 다. 쩐다. 어떻게 무슨. 크리에이터래. 야, 나는 왜 이렇게 짧게 해놨냐? 어이없다. 아니, 두 줄 해준다며. 뭐 이런 깜찍한 편집을 했냐? 저거 이모티콘 뭐야? 제가 통일을 할 수 있는 1,400만 605개의 미래를 보고 왔는데요. 이 통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남북 정상회담뿐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말을 무물가로 이끌 수는 있어도 말에게 물을 먹일 수는 없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자의적으로 자신이 의지가 없으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2000년, 2007년 1, 2차 남북 정상회담을 했습니다만 그때는 우리 대통령이나 우리 정부에서 약간 조금 말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이번 3차 남북 정상회담 좀 얘기가 달랐죠. 말이 물을 먹으러 내려왔습니다. 무슨 물을 먹으러 왔나? 돈의 맛을 보러 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빨간맛만 봤는데 이거 좀 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의 맛을, 자본의 물을 먹으러 이제 알아서 내려와서 이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생중계가 되고 전 세계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본다면 이번 남북 3차 정상회담은 조금 그동안의 1, 2차 남북 정상회담과는 좀 결이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백인 분들 잘했어. 토론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분은 좋았다. 빨간 맛. 요거 좋았어. 요거 좋았어. 돈의 맛. 이 송영길 의원이 풍채가 대단하더라고. 이만해, 사람이. 진짜 풍채가 대단해. 이만해. 곰이야, 곰. 여기 우리 이용주 우리 패널님과 같은 나이에요. 84년생. 문재인 대통령 아드님보다 2살이. 아니, 갑자기? 근데 딱 아버님처럼 갑자기 왜 김정은이랑 나랑 같은 동갑이라고? 갑자기? 이야기도 농담다고 이런 것을 보면서 핵에 대한 공격을 우물 아니고 우물 프레임 개떡상이야, 진짜. 맞아. 우물 프레임 개떡상에서 계속 나온다 이제. 제가 먼저 얘기했는데 일단은 북한으로부터 사과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우린 북한으로부터 사과를 받아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원론적으로라는 우리는 먼저 6.25 때 남침을 했던 그것부터 사과를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떻게 이런 국면에서 갑자기 그거에 대해서 사과를 이야기를 하면 분명히 발을 빼고 도망갈 게 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북한의 진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북한이 핵을 왜 만들었는가, 그리고 그것을 왜 포기하려고 하는가를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작년까지만 해도 핵을 막 만들다가 이제 핵을 다 만들었으니까 이제 핵을 포기하자. 이게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이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냐면 저는 이 남과 북이 한반도로 나뉘어졌을 때 남한은 이제 한강의 기적이라는 이 경제 발전을 하면서 엄청나게 경제 발전을 하면서 세계 무대에서 인정을 받았단 말이죠. 근데 북한으로서는 사실 자본주의를 받아들여서 우리처럼 발전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북한에서는 국방력을 키워서 핵을 키워서 세계 무대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핵을 20년 동안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핵을 만들었는데 삶은 피폐해졌죠. 그 와중에 중국이랑 베트남을 보니까 저 친구들은 공산주의인데 자본주의랑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도 저거 한번 해보자. 그런데 여기에서 핵을 완성하기 전에 곧바로 자본주의를 받아들여서 노선을 바꾼다면 내부에서부터 이 체제가 붕괴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마침표를 찍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핵을 완성하고 그거를 포기를 하는 이 과정 자체가 제 생각에는 이 북한의 일종의 이 정권의 마침표를 찍고 그 다음 문장을 완성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마침표라고 생각합니다. 말 하다가 중간에 꼬였어. 이미
선언은 했는데 예. 하겠다고 그랬는데 중간에 말이 꼬였어. 아 이거 지금 이제 진정성 나쁘지 문제, 않았다. 과연 지금 왜 북한이 나왔을까? 평타 쳤어. 그러면 정말 그다음 일단 오늘 이용주 패널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말과 마부의 또 나왔어. 되게 인상을 받았는데요. 일단 저는 트럼프 대통령을 그 말을 이제 도축할 수 있는 도축사로 생각하고 있어요. 도축사로 그래가지고 끌고 가는 게 아니고 말을 잡으러 가는 네, 말을 잡으러 가는. 죄송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확실하게 많이 북한이 떨리지, 솔직히 100명 자신들은 앞에서 그러지 이야기하는 게 않겠다라는 믿음만 줄 수 쉽지가 있다면 않아요. 거기도 진짜 100명 앞에서 얘기하는 게 쉽지가 거기까지 않아.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만 수정을 하자면 예. 말을 도축하는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은 말 위에 안장을 올리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북한을 뭐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고 싶어하는 약간 좀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상당히 흥미로운 표현들 많이 하시네요. 야야야 어쩔 거야? 감각으로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Yeah baby. 되는데 지금 저희는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이용주 십시오. 자 타선 들어왔죠? 일단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이웃보다 부유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높은 벽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식탁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인도적 지원이죠. 그리고 그 핵 폐기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뉴욕타임즈 최근 보도에 따르면 북한 핵 시설이 20개부터 100개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핵 시설들을 안전하게 해체시키는 데는 최소 2년부터 15년이라는 시간이 걸릴 거라고 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15년을 기다릴 수 있습니까? 그리고 북한 체계가 15년 동안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도적 지원을 하는 동시에 핵 폐기를 동시에 이루려면 계속 자꾸 말 얘기가 나와서 정말 죄송한데 이 당근과 채찍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평화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전 세계 핵 전문가들이 자유롭게 북한에 드나들면서 핵 폐기를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도 동시에 이런 지원하시는 분들이 북한에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우리의 돈이 우리가 기부하는 분들이 어떻게 어디서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자 이거 어땠어? 야 얘들아 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얘들아 이거 어땠어? 야 이거 맨루타야. 이거 맨루타. 이거 안타는 쳤니?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안타 쳤지? 뭐 혹시 의견이 있으신가요? 얘기해도 될까요? 예. 오, 제가 타선. 북한이 바뀔 거라고 거의 확신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내려와서 했던 이야기가 베트남식 개방 이야기를 했어요. 정확하게 워딩이 베트남식 개방을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베트남의 외국인 투자 1위가 가장 많이 하는 나라 1위가 대한민국입니다. 38%가 베트남에 있는 기업의 38%가 이제 한국 기업인 거죠. 보면 저희가 너무 명확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베트남처럼 북한에도 투자를 해달라라는 얘기입니다. 북한에 공격적인 투자를 해서 국내 기업들이 북한에 투자를 해서 우리가 그 기업들이 다 나오면 북한 경제가 무너질 정도로 우리가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경제적 능력을 우리가 완전히 다 손에 쥐어버리는 거죠. 그게 일종의 통일이 될 수도 있고요. 동의합니다 우리 이용주 패널에. 동의를 하고 말죠. 이게 기본 전제가 동의를 하고 우리가 말죠. 많이 투자를 했는데 거기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 핵을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가 거꾸로 함부로 나올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꾸로 우리가 북한의 인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핵화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건은 비핵화를 하지 않고 우리가 투자해버리면 그다음 우리가 빼고 싶어도 못 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아까 트럼프 말씀하실 때부터 트럼프의 이 강력한 대북 제재가 지금의 북한의 이런 세계화로 갈 수 있는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거기에는 군사적 옵션이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저희가 투자를 했는데 북한에서 예전 그 몇 번처럼 다시 또 이렇게 어둠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트럼프가 가만히 있을까요? 군사적 옵션은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이 끊겠죠. 그만두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년만 기다린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으로서 정말 한마디 왔어. 묻고 싶은 게 있었는데 지난 1, 2차 남북 정상회담 때 국회 비준이 안 돼서 사실 그게 효용성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3차 남북 정상회담 국회 비준 하실 겁니까? 판문점 선언 자체는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자족성이 부족해요. 네, 아까 그래서 말씀드린 안 하실 것처럼 겁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판문점 선언으로는 하실 전혀 건가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없다고 하실 건가요? 안 하실 건가요? 그러니까 yes or no.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왜 그러냐면 판문점 선언문에는요. 우리가 뭘 해주겠다는 약속만 있지 그들의 비핵화 약속이 없습니다. 결국 판문점 듯이 날뛰고 있어. 선언은 비핵화를 조건으로 하는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확인한다. 그러니까 지난번 1, 2차 남북 정상회담 때는 북미 그래서- 정상회담 없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래서- 북미 정상회담 때 있어요. 그러면 김정은이 뭘 믿고 싱가포르까지 가가지고 그런 걸 합니까? 그러면 뭔가 있는 거죠. 입니다. 그러면 당장 우리나라 우리 2030 세대의 그런 직장 문제, 일자리 문제도 좋아. 한숨에 해결될 수도 있고요. 돈 주는 것만큼 하는 거야, 문화 솔직히. 전문가 이런 것까지 한꺼번에 생기면 많이 주면 내가 잘해. 한강에 많이 안 주면 잘 못해. 맞지? 또 뭐랄까 또 박수를 유도하고 있죠? 뭐야 저 표정? 통일 대박론하고 비슷한 한강의 대동강의 대동강의 기적이죠. 한강의 기적은 대동강의 기적. 이용주 씨. 예. 대한민국 남한의 면적이 10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그리고 GDP는 1조 5천억 불로 현재 11위권이죠. 여기서 단순하게 북한의 면적을 더하면 2배 가까이 면적이 불어나서 22만 제곱킬로미터가 되고 북한의 전 국토가 대한민국처럼 다 발전했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의 GDP는 곱하기 2가 돼서 거의 3조억 불이 됩니다. GDP 3조억 불이면 세계 5위권이거든요. 영국보다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거예요.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 그런 거 없이 그냥 K리그가 짱 먹을 수 있는 거죠. 거의 뭐 홈쇼핑 나가셔야 돼요. 소위 그 약한다는 거죠. 아니 근데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면 내가 정확히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세먼지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 통일이라고 얘기했어. 근데 그 부분은 편집됐어. 좀 아쉽다. 미세먼지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통일이야.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딨어. 우리가 국력이 세지면 통일이 가능해. 미세먼지 해결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그 부분 싹 자르고 요것만 내보니까 내가 이상한 사람 되잖아. 요거는 좀 악마의 편집인데. 민족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의 다 토론이 끝났어요. 지금 토론이 거의 다 끝났고,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지금 74명이 지금 이렇게, 옵셀랩 개설 이후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는 건 또 처음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용주입니다.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제가 지금 이 토론에 참여해서, 잘 모르겠어요. 지금 도쿄돔, 말하자면 도쿄돔 가서, 지금 그래도 안타 정도는 쳤어요. 안타 정도는 치고 온 것 같고, 뭐 이렇게 빠던 정도 조금 하고 온 것 같고,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 지금 여러분들의 이 반응을 보니까 제가 뭐 나쁘지 않게 하고 온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박수 한번 칩시다. 이거 통일을 진짜 열심히 지금 사실 이런 거 보기도 힘들고 이런 거 나가기도 힘들고 다 같이 박수 한번 칩시다. 박수 한번 쳐요 여러분. 빠던하고 안타 열심히 치고 왔습니다. 야, 잘했습니다. 오늘 토론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끝났네. 명인이님 3,000원 도네. 오늘 첫 도네. 명인이님 감사합니다. 사이다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선을 다했고 이승우 영상보다 들어와서 통일을 고민하게 됐네.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그런 게 제가 던지는 떡밥이거든요. 그냥 이렇게 약간 시의성 있는 걸 이렇게 던져서 사실은 이렇게 정치 얘기를 이렇게 이끌어오는 게 저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전략을 성공적으로 했다면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고생하셨고요. 월요일날 신나게 출근 또 학교 등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Step up in the party, step up in the party high. We right up to the party, right up to the party high.